어느 지방 도시의 한 병원.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 기관으로 뽑혔지만 응급실에서도 인기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조금 음산하기까지 한 병원 분위기. 에스컬레이터조차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참을 기다려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SBS에서 나왔는데요. 예, 혹시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저기 오늘 마지막 우리 여기 환자분 진료 보러 왔습니다. 아, 마지막 진료라고요? 예. 방금 보신 환자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돌볼 가족도 없기 때문에 이웃이 보호자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합병증까지 있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왜 오늘이 마지막 진료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엔 이 병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병동 분위기는 어떤지 한 간병인을 따라갔습니다. 방엔 할아버지 3분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강영환 할아버지와 10년째 이 병원에 다닌다는 서혜석 할아버지, 폐질환을 앓고 있는 윤정부 할아버지입니다. 식사 시간. 죽밖에 드실 수 없는 윤씨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또 온다. 아이고, 저는 울으면. 자꾸 울지 마. 할아버지는 왜 우시는 걸까요? 견문을 다 은다고 이러니까는.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 진주의료원에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 새 건물로 옮긴 지 겨우 5년째입니다. 병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식에 할아버지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 죽으라 뺏길 때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지금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지금 나는 뭐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랜 시간 입원해도 별말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떠나라는 건가? 할아버지는 그 생각뿐입니다. 뭐 무관 닿는 그게 제일 손해. 나한테 말고 몇십 명 넘으니까 부모 자식 없는 사람도 많아요. 와, 돈이 있는 것도 일반 병원에 갚겠지. 와, 근데 일이 시끄럽게 하는데 이게서 돈도 없고 없는 사람은 항상 이게 어려운 짓기라고 하는 게. 숨쉬기도 힘든 할아버지는 쉽사리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루게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병입니다. 근육이 약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엔 호흡 기능까지 저하되면서 사망하게 되는 희귀 난치병입니다. 다른 사람 팔 사이즈도 안 되는 다리예요. 도청에서는 병원 문을 닫을 테니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지만 할머니에겐 갈 곳이 없습니다. 안 받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니까 받으시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보호자분이 저희 병원에 문을 닫으면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거지. 집으로요? 네. 소통이라고는 눈 깜빡임 하나가 전부인 할머니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도 잊은 채 걱정이 앞섭니다. 뭔가 밀착해서 돌보지 않으면 굉장히 상태가 악화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환자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늦은 밤,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 박광희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는 박 씨. 단 한마디 말이라도 들으려 어머니를 자꾸만 불러봅니다. 어머이, 와 해보세요. 어머이, 어머이. 5개월 만에 말을 하더니만 대답하기도 힘이 붙이는가 봐요. 박 씨의 어머니는 이곳에 오기 전 다른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주가 지나자 병원에선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 더 이상 뭐 왜 안 없어지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면 그렇게 합디다. 다행히 1,000만 원에 가깝던 병원비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장기 입원에 대한 압박도 없었습니다. 이런 병원을 없앤다는 게 그에겐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면회 왔다가 택시 타고 이제 진경 내려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돈 없는 환자는 죽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병 걸려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다. 특히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거 참 비참하고 서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을 자꾸 늘려나가야 될 판에 있는 병원을 왜 없앴느냐고. 다음날 병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사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온 겁니다. 저게 오늘 언제 어떻게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12시쯤 돼서 의사 휴게실에 갖다 놨더랍니다. 아, 와서 뭐 이렇게 예. 사실상의 사직서인데. 예. 그러니까 아무런 통보도 미리 없었고,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갖다 놨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날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8년째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김홍재 씨. 이곳에서 일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의 상황이 믿기질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출마했을 때 솔직히 저도 찍었는데 원체 역량 있는 당대표까지 했었던 분이니까 꼭 오면은 저희 의료복지 쪽으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도 있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의료 쪽 공공보건 쪽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까지 내세워서 솔직히 저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폐업이라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딸 10살 다희와 5살 서영이. 실직 위기에선 40대 가장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아빠 회사 나오는 것만 보면은 좋아하고 또 제가 농사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아이는 아빠 얼굴 나왔다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참담했습니다. 갑갑하죠. 의료 쪽으로는 솔직히 나이 40이면은 그게 끝나는 나이고. 이대로 문을 닫으면 340여 명의 직원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 수간호사 남지연 씨.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핍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살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입니다.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 같은 거 조금 많이 우리 평소에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만져주거나 안아드리거나 이럴 경우에 되게 좋아하시고. 생애 첫 직장인 이곳에서 22년 넘게 일하면서 우리 사회에 돈 없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대로 그 사람들을 반기는 것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모습에서 노숙자나 이런 모습을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환자분은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병원 앞에서 쓰러졌던 환자분도 저희 병원까지 모시고 오시거든요. 노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성 들여 씻기고 치료했습니다. 마음까지 변화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며 남 씨도 감동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만큼 이제 뭔가 작은 거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보람인 것 같고. 사스,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이 번졌을 때도 환자를 내치지 않았던 병원. 혼신을 다해 일했던 그녀는 지금의 폐업 논란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을 돕는 거는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되고 제 청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녀에게 진주의료원은 어떤 의미일까? 제 삶이죠. 저의 과거고 현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고요. 경남도청은 왜 의료원 문을 닫으려 할까요? 또 그에 대한 반론은 없을까요? 부천상이 616인데 9,000원 워낙 많으니까 시간이 270분이라 여기다 지금 단기 손실이 지금 한 60분씩 일어나니까. 현대자동차가 2012년 말로 보면은 부채가 1조 원을 훨씬 넘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한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경영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이 사실 중요한 건데 진주의료원 부채 비율이 이제 63.9%가 나온단 말이죠.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민간병원에서 다 공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지원처사 같은 것도 한 민간병원에서 다 하고 있고.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좋게 해석해가지고 공공병원 폐원의 논리로 자기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방안들도 다 고민을 해서 하는 건데 다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 말에 그 경영 개선 과제를 수립해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았고 있었고 현재 13명의 직원이 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그저 한 지역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 34개 지방의료원들과 진주의료원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사실 지방의료원들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부산의료원은 368억 원, 군산의료원은 416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의료원은 149억 원의 적자를, 군산의료원도 41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병원이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채 적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은 폐원하고 이제 그 폐원한 그 병원이 했던 공공보건 역할을 민간에 주로 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폐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 폐원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을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 가운데 겨우 15.5% 정도만이 공공병상이지만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 지역은 100%에 가깝고 미국과 일본도 30% 이상 공공병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준이 낮은 멕시코의 경우에도 75%가 공공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봐서도 사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이제 굉장히 그 수가 적고 이제 전체 의료 공급 체계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설립된 그 의료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쪽은 저희들이 대입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없는 거죠. 사실 지방의료원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그 보건의료에 관한 법으로 의료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있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활용해서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가능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진조 이런 걸 관련해서 전혀 외국인들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전혀 아예 방침을 딱 정해놓고 계십니다. 출근 시간, 도청 앞에서 홍 지사를 기다려봤습니다. 꼼짝 않고 서 있는 도지사의 차. 짙은 썬팅으로 차 안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말씀 좀 주세요. 여기 지사님 차량 아닌가요? 아, 출근하신 거예요, 벌써? 글쎄. 아니, 자금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사의 차량은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건장한 남성들이 취재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숨어있으면 저희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 괜히 했으면 이런 이상하게 내려고 그래. 아니,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가고. 아니, 근데 공식 인터뷰를 안 하겠다. 또 그러시고. 취재진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지만 장정 5~6명이 넘게 나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홍 지사는 건물 안으로 유유히 들어갔습니다. 폐업 사태는 모두 병원 노조의 탓이라며 한 도청 직원이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들은 대안이 나서고 이래가지고 또 협상이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전혀 대안을 안 하니까. 진주의료원의 휴업 예고 기간은 오는 30일이면 끝납니다. 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환자와 직원들은 생명권과 의료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진주의료원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